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8차 그림책 심리 코칭 Q&A 특강을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자, 누가 지금 계속 들어오셔가지고, 네. 자, 저는 마음성장학교 대표고요. 김은미이에요. 그리고 이제 저는 작가이면서 심리 코치인데요. 한국 그 코치협회 인증 프로그램을 기초, 심화, 영양 이렇게 또 종합 프로그램 4개의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마음성장학교에서는 개발자가 직접 안내하는 특별한 과정이 운영되고 있어요. 그리고 유튜브 마음성장학교를 통해서 또 제가 하는 뭐 여러 가지를 이렇게 맛보기 하실 수 있고 또 온전히 또 다 올라가 있는 것도 많이 있으니까요. 여러분이 나중에 참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음, 지금 막 들어오시는 분들이 있어서 제가 이거 좀 수락을 좀 해드리고 그리고 할게요. 자, 마음성장학교 에서 공부를 하시는 분들은 제가 쓴 이 책들을 모두 다 이제 읽고 그리고 또 참여를 하시는데요. 이 책들이 모두 다 그 마음과 관련된 책들이에요. 제가 오늘 우리 코치님들 중에 조숙경 코치님을 호스트로 좀 이렇게 같이 해드릴게. 조숙경 코치님 혹시 누가 들어오면은 어, 들어오게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네, 그래요. 네. 그럼 우리 조수경 코치님이 이후에 들어오시는 분을 들어오게 해주세요. 네. 음, 4월 달에는 마음 안녕이라고 하는 그 청소년 마음 코칭 책이 나오는데요. 이것은 이제 학교나 그다음에 뭐 위센터나 뭐 기타 코치들이나 20차 시로 된 교육을 통해서 누구나 쉽게 마음에 대해서 정말 정복하는 그런 경험을 좀 해보실 수 있도록 그렇게 제가 33년 교육의 경험 그리고 13년 마음 공부에 대한 경험들을 다 담아서 이제 쓴 책이에요. 그래서 마음의 안녕이라는 책이 음, 참 지금 이게 지금 네 죄송해요. 지금 계속 들어오는데 조수경 코치님 혹시 이거 지금 잘 되고 계세요? 저한테는 뭐가 안 뜨네요. 아 그래요? 여기 있다, 여기 있다. 떴어요. 떴어요? 네, 네. 네, 했습니다. 이제 네, 신경 네. 써서 더 음. 볼게요. 네, 이제 다 들어오신 것 같아요. 네. 네, 네. 자, 그래요. 그래서 이제 이런 마음과 관련된 책이 이제 5권의 책이 모두 다 마음과 관련된 책이에요. 조금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면 저는 유아교육을 전공했고, 한 20년 동안 독서 논술 선생님으로 또 살았어요. 그리고 학원을 운영하고 한 1000여 명의 이상, 그 이상의 이제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성공한 독서 논술 학원의 운영자로 살다가 40살부터 마음에 대한 공부를 하게 되었고, 40 이후에 독서 치료, 또 심리 코칭, 또 의식에 대한 공부들을 하면서 마음성장학교 대표가 되었습니다. 이 예수나의 첫사랑이 사실은 제일 먼저 쓴 책이었어요. 그 마음 공부를 시작하면서 제일 먼저 쓴 책인데, 책으로 출간하기 전에 이제 예수나의 첫사랑은 이제 그 제자훈련의 기록들을 제가 1년간의 기록을 시로 풀어 쓴 건데요. 이게 제일 먼저 있었던 텍스트 상태였고, 제일 먼저 쓴 책은 생존 독서. 이거는 독서와 글쓰기를 통해서 마음과 의식을 성장시키는 여정이 고스란히 담겨 있는 책이고, 그 이후에는 심리와 코칭으로 가장 낮은 수치심에서 그리고 그 사명을 찾아가는 사람이 되기까지의 여정을 또 심리 코칭으로 풀어 쓴 책이고요. 이것은 이제 그림책 심리 코칭을 또 이와 같은 여정들을 그림책으로 풀어 쓴 책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는 마음이 머무는 페이지를 만났습니다라고 하는 이 어른을 위한 그림책 심리 코칭 책을 책에 담겨 있는 그런 내용들 그리고 이 책을 이제 여러분이 나중에 또 보게 되시면 이 책을 활용하시면 좋은 그런 어떤 팁이 좀 담겨 있고요. 그림책을 실제로 오늘 읽거나 그림책 심리 코칭을 경험하거나 그런 시간은 아니에요. 그래서 그것은 제가 오늘 그 영상을 2개 이렇게 단톡에 공유를 해놨는데, 네, 그걸 보시면은 좀 이해가 되셨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이게 다 마음과 관련된, 의식과 관련된, 또 영성과 관련된 책들이기 때문에 이 책들을 쓰다 보니 제가 조금 더 가벼워졌고 아주 명쾌하게 마음에 대해서 안내할 수 있는 사람이 됐어요. 코로나 상황에서 정말 전 세대 사람들을 만나게 되었는데,
물론 13년 동안 만났는데 지난 그 3년 동안은 한 번도 만나보지 못했던 대상들을 또 만나게 되었어요. 초등학교 1학년부터 6학년, 그리고 장애인들, 그리고 청각 장애인 청년들, 그런 사람들에게까지 마음을 아주 쉽고 명쾌하게 전하는 그런 시간이 됐었거든요. 그렇게 전하면서 청각장애를 가진 사람들에게까지 마음을 아주 쉽고 명쾌하게 전하는 저를 보면서 제가 스스로 굉장한 자부심을 갖게 되었어요. '아, 나는 이제 그 마음이라고 하는 그 복잡한 것을 어떤 사람들에게도 아주 쉽고 명쾌하게 전달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구나.' 이러면서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 마치 시처럼 읽기만 해도 마음이 풍요로워지는 그런 마음 안녕이라는 책을 이제 쓸 수 있게 되어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 표지는 지금 그냥 임시로 제가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고, 지금 한창 디자인 마지막 작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4 월이 가기 전에 여러분이 보게 되실 것 같아요. 마음성장학교는 이렇게 오프라인 여정을 통해서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요. 이 강의는 모두 제가 처음 작가가 됐을 때의 강의인데, 지금은 주로 어떤 사람들을 만나냐면요. 저는 이제 '이 땅에 어머니와 자녀들을 교육하고 치유하여 세상에 빛을 더한다.'라는 사명을 가지고 이 일을 시작했어요. 그래서 어머니, 자녀가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예 달려갔어요. 전국을 이제 정말 다 달려갔는데, 지금은 5년 전부터는 가르치고 양육하시는 분들, 누군가를 가르치고 양육하는 교사, 강사, 상담사, 코치, 목회자, 뭐 이런 다양한 분야에 있어서 사람들을 양육하고 돌보는 사람들, 그런 치유의 여정을 함께하는 분들을 위해서 그분들의 마음 성장, 의식 성장을 지원하는 교육을 개발하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말한 이 모든 분야의 사람들은 사실은 다들 자기만의 어떤 도구가 있으세요. 내가 사용하는 도구들이 다 있는 분들이에요. 근데 그분들에게 제가 알게 된 그 마음 성장, 그리고 의식 성장의 방법들을 전해 드렸을 때 본인이 가지고 있는 이미 가지고 있는 그 지식, 그 세상에서 배운 도구들, 그것들을 훨씬 더 능력 있게 사용하게 되시는 것을 보게 돼요. 자, 오늘 이 후반부에는 우리 코치님들 지금 참여하신 분들 중에서도 깜짝 놀랄 분이 몇 분 계시는데요. 제가 오늘 말할 틈이 없어 가지고 우리 협력 코치님들이 어떻게 활동하고 있는지를 좀 담았어요. 이따가 좀 보게 되실 거예요. 마음 성장학교를 통해서 오늘은 아주 몇 분만 이렇게 담았는데, 저를 한 번만 만나고 저랑 한 번만 코칭을 하신 분도 본인이 전혀 예상하지 못한 360 도의 그 방법으로 엄청난 성장들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은 아주 쪼끔 보여 드리지만 마음 성장학교 블로그나 카페를 통해서 또 여러분이 '아, 이런 성장들을 하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또 보게 되실 거예요. 자, 마음을 나눈 경험은 결코 사라지지 않으며 누군가의 가슴에 저장됩니다. 여러분도 한번 읽어 보세요. 네, 우리가 성장하는 데 있어서 코칭이나 상담, 심리, 또 그밖에 인문학적인 어떤 것들, 또 신앙, 이 많은 것들이 있지만 그 모든 것에 공통적으로 들어가 있는 게 바로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는 어떤 행위, 그 과정 안에서 일어나는 화학적인 반응들, 마음의 변화,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것이 결국 사람을 변화시키는 가장 강력한 요소예요. 마음성장학교에서는 이 문장을 모토로 해서 모든 교육 과정이 서로 나누고 참여자가 주인공이 되는 여정들을 실제로 경험하게 되시는데요. 그 과정 안에서 이제 존재 경청이라는 것을 경험하게 되세요. 존재 경청은 누구라도 가르쳐 줄 수 있고 어떤 사람도 그냥 흉내를 낼 수 있지만, 그것이 어 의식이라는 게 있는데, 이 인간의 의식이 어떻게 성장하느냐면 그 의식의 상태가 전혀 다른 레벨에 있는 사람들, 다른 것을 경험한 어떤 사람들과 함께할 때 그 의식이 변화돼요. 그렇지 않고 의식은 책으로 절대 변화가 되기가 어려워요. 책만을 읽어서 의식이 변화되기는 엄청나게 어려운 일이고요. 마치 물고기가 어떤 친구에게 늘 하늘에 대한 이야기를 듣는 거예요. "야, 내가 날아다니는 하늘은 이런 곳이야." 이렇게 물고기가 인제 계속 들어요. 어
100번, 1000번을 들으면 그 물고기가 하늘이 어떤 건지 이 몸으로, 마음으로, 머리로 알게 될까요? 절대 알게 되지 못하잖아요. 예, 막연하고 뭔가 자기 나름대로의 생각은 할 수 있겠죠. 물고기 나름대로의 생각은. 그렇지만 전혀 모를 거예요. 그래서 의식의 성장은 그 맛을 본 사람과 함께하지 않으면 절대 성장하지가 않는다는 거. 그리고 마음을 나눈 경험이라고 하는 이 문장 자체도 마음을 우리는 많이 나누죠. 대화도 많이 하고. 하지만 그 대화의 수준이 정말 깊은 수준의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어떤 사람, 그 사람이 펼쳐놓는 그 마당에서 그 경험을 하지 않으면 그 경험을 머리로밖에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마음성장학교에서 온라인, 오프라인 여정으로 이루어지는 많은 여정 속에서 우리 코치님들이 단 한 번을 참여하셔도 두 번을 참여하셔도 매 기수마다 엄청난 경험들을 하시는데 그것은 바로 제가 지금 말한 제가 잘났다고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제 삶의 스펙트럼이 제가 제 의식의 층위를 들여다보고 또 성장을 위해 몸부림친 그 시간이 거기에 다 이렇게 투여되어 있기 때문에 가장 낮은 그리고 가장 높은 곳에 도달하고자 하는 그 마음과 그 노력과 그러한 시간들 그런 것들이 제 의식의 층위를 이루고 있어서 물론 저도 아주 까불까불하고 뭐 아주 욕도 잘하고 아주 그 여러분이 구경하지 못한 온갖 사람의 요소를 제가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막 고귀하고 거룩한 막 그런 사람이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하지만 그 다양한 것들을 다 경험했기 때문에 그 경험 안에서 어떤 사람이 들어와도 어떤 사람과 함께해도 그 사람들에게 성장을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스펙트럼을 갖게 되었어요. 그래서 아마도 우리 코치님들이 아주 다양한 직업군과 아주 다양한 경험들 그리고 지식을 가지고 계시지만 이 안에서 그런 거 다 떼어 놓고 사람으로서 존재하면서 본연의 인간, 하나님이 만든 자기 자신으로 다시 새롭게 시작할 에너지와 힘 그리고 사랑을 회복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요 제가 이렇게 많이나 담았어요. 이렇게 많이 얘기할 건데 좀 휘리릭 넘어갈 거예요. 예. 이 이야기가 재미없는 분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코치님들이 많이 오셔 가지고 다 아시는 건데 그래도 또 들을 때마다 새롭다 하시니까 오늘도 또 아는 이야기도 들으면서 새로움을 발견하는 우리 코치님들 되셔요. 자, 먼저 그림책 심리 코칭 이해하기 전에 제가 우리 여기 보니까 오늘 너무 제가 아까 삶의 스펙트럼 얘기했는데 제 삶의 스펙트럼이 그냥 아주 요 작게 느껴질 정도로 굉장히 긴 인생을 아주 파란만장하게 다양한 굴곡으로 살아오신 분들이 많이 참여하신 것 같아요. 여러분과 함께하는 이 시간이 너무나 영광입니다. 우리는 어떤 존재를 만났을 때늘 그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았을지 우리가 다 알지 못하고 그 사람의 생각도 다 알지 못하기에 예, 영광입니다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만나고 참여한다면 훨씬 더 많은 배움의 시간이 되실 거라고 믿어요. 자, 오늘 이렇게 써주신 것들이에요. 여러분이 오늘 기대하는 것들인데 이 기대하는 거 하나하나를 제가 또 여기 강의에 좀 담아 볼게요. 그리고 오늘 써주신 질문들이에요. 이런 질문들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 질문들에 대해서도 제가 다 숙지를 했는데, 어, 이런 거를 또 여기 강의에 담아서 또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 그림책 심리 코칭의 이해부터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지금 우리는 녹화 중에 있으니까요. 마이크가 켜지신 분은 마이크를 꺼주세요. 자, 그림책 심리 코칭은 그림책과 심리 코칭 이 세 가지가 융합되었어요. 대한민국 최초, 세계 최초로 제가 그림책 심리 코칭을 개발했어요. 마이크가 켜져 있는 분은 마이크를 끄겠습니다. 여러분 마이크가 켜져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자, 그림책과 심리 코칭을 최초로 융합을 했어요. 그리고 물론 인제 뭐 그림책 감정 코칭, 그림책 무슨 코칭 뭐 많이 있어요. 코칭을 붙이신 분은. 그런데 정말 정통 코칭을 융합해서 하는 곳은
없어요. 예. 제가 최초이고 제가 최초로 등록을 했고 또 제가 최초로 한국 코치협회 인증까지 받았어요. 그래서 그 뭐 최초가 뭐가 중요하겠냐마는 하도 다른 사람들이 자꾸 "내가 최초니 어쩌니." 이래 가지고 그냥 얘기를 해 봅니다. 자, 그림책 심리 코칭을 융합해서 하는데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방점은 코칭이에요. 저는 그림책을 소개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우리 프로그램에 참여하신 분들도 알겠지만 저는 그림책을 소개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한 인간이 자기 삶의 주인이 되고 또 선한 영향력의 존재가 되게 하는 것, 그게 제가 이 세계에서 맡은 제 역할이에요. 그래서 리더가 정말 리더로 바로 서고 그가 속한 공동체의 주인이 되어서 책임감 있는 그런 사랑을 실천할 수 있게 만드는 것, 그게 제가 하는 일이기 때문에 저는 그림책을 그 과정에서 아주 빠르게 사람들이 직관적으로 자기를 인식하고 마음을 열게 하는 도구로 사용하는 것뿐이지 제가 그림책을 홍보하거나 그림책을 안내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저는 그림책과 심리를 이용해서 코칭 철학을 바탕으로 해 가지고 사람을 성장시키는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림책 심리 코칭에서 그림책의 특징을 먼저 좀 알아보면 '그림책이라는 매체가 어떻길래 그 사람을 세우는 데 그렇게 좋냐.' 이렇게 물어보신다면 그림책에는 글과 그림이 있어요. 근데 이 두 가지가 서로 종속 관계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 아주 독립되면서도 동등한 관계를 갖고 있어요. 그림이 글을 소개하고 글이 또 그림을 설명하고 이런 식으로 서로 이렇게 굉장히 독립적이지만 또 서로 동등하게.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서로 융합되어서 어떤 화학적인 반응을 일으키게 되는데요. 그것은 두 가지가 만났을 때 그런 화학적인 반응이 일어나기도 하고 또 그 글을 읽는 사람에 의해서도 또 그런 특별한 공간이 만들어져요. 그래서 그런 어떤 특별한 공간과 그런 반응들이 결국 사람을 변화시키는 그런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습니다. 또 그림책은 문자 언어와 이미지 언어의 아름다운 조화가 상호 보완적으로 의미를 전달하는 예술 장르다. 뭐 이런 표현도 있는데요. 그림책은 그야말로 종합 예술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미지의 시대잖아요. 이미지의 시대이고 또 감성과 예술이 중요한 시대예요. 그래서 그림책을 보면서 예술적인 어떤 감흥이 일어나고 또 마음이 열리고 또 그림책이 가지고 있는 그 이미지, 메타포의 힘에 의해서 내면의 깊은 곳에 있는 무의식, 잠재의식이 건드려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자기가 인식하지 못했던 아주 깊은 영역의 깨달음, 통찰에 이르게 되는 그런 아주 훌륭한 도구입니다. 또 그림책은 뱃속에 있는 태아부터 나이가 100 세가 넘은 사람들까지도 전생에 걸쳐서 누구라도 읽고 누구라도 쉽게 뭐 즐거움, 행복, 기쁨, 슬픔 이런 다양한 감정을 느껴볼 수 있게 해 주는 도구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인생의 계절이 다 다른 사람들이 그 책을 읽고 또 다 다른 생각들을 끌어내기에 굉장히 좋은 도구입니다. 마음이 머무는 페이지를 만났습니다라는 이 책에는 25 권의 그림책이 있는데요. 여기 어른을 위한 그림책 심리 코칭이라고 이게 이제 두 번째 재쇄하면서 여기를 좀 바꿨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게 좀 틀린 분도 있을 거예요. 예. 사적인 뭐 그림책의 시간 이렇게 처음에는 출판사에서 했는데 사실은 그림책 읽는 어른들을 위해서 쓴 책이고 이 책에는 25 권의 이야기와 25 가지의 삶의 주제 그리고 25 권 한 권 한 권에 코칭 질문들이 들어 있어요. 그 코칭 질문은 굉장히 심층 무의식과 형이상학적인 것들을 다루고 있어서 얼핏 보면은 그냥 누구라도 할 수 있는 질문 같지만 어 여러분의 그 의식의 껍질을 벗겨주는 그런 질문들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하나를 진심으로 진정성 있게 그 질문과 마주하고 그 질문에 대답을 하다 보면 아마도 보다 깊은 나를 만날 수 있게 되실 거예요. 저는 아까 이 책을 낸 순서를 이렇게 보여드렸는데 책을 낸 순서에서 이 책이 제일 마지막이에요. 인제 청소년 마음 코칭이 인제 아직 안 나왔으니까. 자, 그만큼 그림책이라는 매체는 내가 그동안 어떤 공부를 해 왔든지 그 모든 공부 뭐 심리학, 신앙 또 뭐 그다음에 뭐 그 밖에 여러 가지 공부들이 다 통합되어서 그림책이라는 장르 안에 녹아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심오함을 가지고 있어요.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또 무겁냐? 무겁지도 않아요. 누구라도 쉽게 가볍게 읽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내 이야기를 하고 싶지 않은 사람에게는 그 그림책의 주인공들을 이야기하면서 그림을 이야기하면서 그 이야기 속으로 숨어서 몰래 자기 이야기를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마음의 준비가 됐을 때 내놓게 하는 그런 도구이기도 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음 어떤 분이 그림책 심리 코칭을 통해서 제가 어떻게 성장했냐 그러는데, 저는 사실 그림책 심리 코칭을 통해 성장한 건 아니고요. 제가 여러분을 돕기 위해 그림책 심리 코칭을 만든 거예요. 저는 처음 책을 썼을 때 생존 독서 때 이미 깨달음을 통해서 사실은 깨달음과 의식에 대한 공부와 그다음에 하나님을 만나고 이러면서 저는 성장이 되었고요. 내가 성장한 것은 어떤 깨달음을 통해서 삶이 완전히 무너진 사람, 완전히 새로 시작해야 되는 어떤 사람으로서 그때 그냥 알게 된 거예요. 그냥 여러분도 천지가 개벽하고 삶이 갑자기 무너져 내리면 알게 되는 것들이 있으실 거예요. 저는 그렇게 해서 인제 알게 되었고, 그 알게 된 것들을 사람들에게 전하는데, 처음에는 제가 생존 독서를 쓰고 사람들한테 "깨달아라. 깨달으면 알 수 있다." 이렇게 강의를 했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그럼 어떻게 깨닫냐?" 이렇게 돼 갖고 제가 인제 책을 그 깨달음의 순서에 맞게, 의식이 성장하는 순서에 맞게 책을 구조화해서 생존 독서 프로그램을 8주 운영을 했어요. 엄청나게 파워풀했죠. 진짜 파워풀한 프로그램이에요. 지금은 운영을 안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그 프로그램에 참여하신 분들이 지금 뭐 대한민국에서 막 이렇게 되게 영향력 있는 일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음 근데 그 이후에 이제 많은 뭐 이렇게 석박사들이 많이 또 우리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이러면서 뭔가 이렇게 근거 있는 것들을 자꾸 요구하세요. 그래서 제가 심리학으로 다시 그 깨달음의 여정, 마음이 성장하는 여정, 의식이 성장하는 여정을 다시 심리 코칭으로 정리를 해요. 그게 바로 이제 마음성장학교 아까 그 책이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어머니들을 만나다 보니까 우리 어머니들, 여성들이 너무 분주하고 바쁜 삶 속에서 책을 읽을 수가 없어요. 심리학도 어렵고. 그래서 제가 그림책으로 다시 이제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저는 그림책 심리 코칭을 만든 거고, 저는 13년 전에 깨달았어요. 그리고 나서 계속 이제 다듬어진 거죠. 계속 그 처음에 확 깨닫고 계속 여러분들을 만나면서 덕분에 우리 마음성장학교를 찾아주시고 저랑 동행해 주신 수천 명의 선생님들, 어머니들, 그분들 덕분에 제가 계속 다듬어지고 이렇게 이제 부드러워지고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리 코칭은 모두를 위해서 제가 만든 프로그램입니다. 자, 그림책 심리 코칭은 그림책이라는 매체를 사용하는데요. 그림책은 책이잖아요. 그래서 독서 코칭을 제가 이렇게 정의를 해 봤는데요. 사람들이 이렇게 물어봐요. 오늘 질문에도 있었어요. "그림책을 고르는 게 참 어렵다. 어떤 그림책을 골라야 하느냐. 그럼 그림책을 어떻게 또 전해야 하느냐. 또 심리 코칭을 모르는데 심리학을 배웠는데." 뭐 이런 여러 가지 질문들이 있었는데요. 자, 그림책을 매체로 사용할 때 정말 좋은 점은 여러분이 걱정을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그와 같은 걱정들을 좀 내려놔도 돼요. 어린이 도서관이나 동네 도서관에 가셔서 그림책이 있는 공간에서 한 두세 시간 이렇게 앉아서 막 골라 보세요. 아이처럼 막 이렇게. 그리고 막 뒤적뒤적 해 보세요. 마음을 끌어당기는, 내 마음의 문을 열어주는, 뭔가 울컥하는, 감동이 되는 그런 책을 발견하게 되실 거예요. 그 책을 활용하시면 되세요. 좋은 책은 어떤 책이냐면 내가 읽었을 때 내 영혼에 무언가 도움이 된 책이 좋은 책이에요. 그걸 가지고 내가 만나고 싶은 사람들에게 그 책을 전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좋다라고 얘기하는 책이 결코 나에게도 좋지가 않거든요. 내가 좋은 책을 가지고 갔을 때 거기에서 에너지가 나와요. 그리고 그 책을 봤을 때 자기가 깨달은 것들을 진심으로 나누면 거기에서 그 깊이 있는 통찰이 가능하게 되세요. 고대 그리스의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이 있던 그 자리에 도서관의 현판에 이렇게 써 있대요. 영혼을 치유하는 곳이라고요. 그 책이라고 하는 매체가 가진 힘이에요. 책은 누가 "책을 이렇게 읽어."라고 가르쳐 주지 않아도 책을 읽는 독자는 자신의 영혼이 치유되는 그런 경험을 해요. 여러분도 다 한 번씩 영혼이 치유되는 경험을 해 보신 적이 있으시죠? 책을 읽으면서.
그림책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그림책을 읽으면서 이렇게 이 책은 이렇게 해석해야 합니다. 이 책의 작가는 이런 의도를 갖고 그렸습니다. 막 이렇게 가르쳐 주는 곳들도 물론 있어요. 뭐 그런 것도 의미가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마음성장학교에서 하는 그림책 심리 코칭은 현상학적으로 지금 여기 내가 느끼는 그대로의 것을 투사하여서 자기 마음을 들여다보는 그런 과정을 굉장히 의미 있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가장 가치 있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림책 심리 코칭은 뭐 자료를 준비하기 전에 먼저 사람을 만나고 어떤 사람들과 할 것인가,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어떤 자료를 선택해서 보여줄 것인가, 그 자료의 소개는 어떻게 하고 또 어떤 활동을 할 것인가, 뭐 이런 것들을 기획하고 또 배우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림책 심리 코칭에는 깊은 무의식에 그 어떤 그 상처라든지 우리가 외면하고 있던 것들을 다시 볼 수 있게 해 주고 또 재해석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원리가 담겨 있는데요. 그림책 심리 코칭의 원리예요. 이것은 프로이트의 정신 역동에 의해서 만들어진 원리인데 그 책이라고 하는 매체, 그 그림책이라고 하는 매체 속에는 작가가 그 그림책을 만들 당시 그걸 창작할 당시의 작가의 무의식, 그리고 작가가 창조한 주인공의 무의식, 그리고 독자가 그 책을 읽을 때 상태, 독자의 상태가 매일 바뀌죠. 여러분의 상태가 매일 바뀌죠. 우리의 상태, 우리의 의식 상태가 바뀌기 때문에 우리의 환경도 바뀌고, 그래서 우리가 바뀔 때마다 그 책을 다르게 읽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매번 책이 다르게 해석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여기 한번 읽어볼까요? 책을 읽는 동안 독자는 자신의 내면 세계에서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해해야 한다. 정신분석학적 관점에서 볼 때 독자의 내면에 일어나는 역동, 동일식 카타르시스 통찰에 의해 변화 성장이 가능해진다. 자, 이와 같은 과정 속에서 동일식 카타르시스 통찰을 경험하게 돼요. 동일식 카타르시스 통찰, 그리고 삶에 적용하게 돼요. 그래서 여기 동일식 카타르시스 통찰은 심리의 영역이고요. 그림책을 보고 심리학적으로 내면의 갈등과 그다음에 정서적인 어떤 변화, 그리고 통찰까지 경험하고 마지막 삶에 적용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코칭 질문들을 통해서 마음 성장 그로우 코칭 모델을 통해서 어떻게 성장해야 될지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들을 찾아갈 수 있게 안내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림책 심리 코칭은 굉장히 파워풀하고 지금 당장 즉시 어떤 사람에게도 도움이 되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가능합니다. 그 그림책 심리 코칭 조금 전에 얘기했는데 제가 오늘 이 심리학적인 이야기를 다 하지는 않을 거예요. 자, 프로이트는 우리가 그 무의식에 저장된 이러한 것들, 폭력적인 동기, 부도덕한 충동, 이기적인 욕구나 수치스러운 경험들, 두려움, 욕망들 이런 것들이 누구나 다 있는데 이것들이 눈에 보이지 않아요. 왜? 우리가 꽁꽁 숨겨놔서. 그런데 그림책 심리 코칭이나 그림책 심리 코칭을 하면서 우리가 그림도 그리고 이야기도 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내면에 있는 것들이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보이는 곳으로 나오게 돼요. 나오게 되면 그것을 우리는 의식화되었다라고 얘기하거든요. 의식화된 것들은 치료할 수 있게 돼요. 결국 심리 치료라는 게 뭐냐면 무의식 상태에 있는 것들을 의식화하는 과정이 바로 심리 치료의 과정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눈에 보이게 된 것, 의식화된 것만이 우리가 치료할 수 있게 돼요. 그래서 동일식 카타르시스 통찰을 경험하게 되면 사람들은 무의식을 의식화할 수 있는 능력이 자연스럽게 생기게 돼요. 그래서 그림책 심리 코칭을 몇 주 동안 진행하다 보면 자기 성찰 능력, 그리고 자기 조절 능력, 자기를 관리하는 능력까지 다 생기게 됩니다. 음, 마음성장학교의 그림책 심리 코칭 8주 과정은 특별히 융 분석 심리학 이론에 근거해서 프로이드와 융의 이론에 근거해 가지고 구조화가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표면의 페르소나부터 시작해서 자, 그림자, 그리고 아니마 아니무스 그 속에 있는 자기 셀프에 도달하는 여정을 그림책 심리 코칭 8주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이걸 다 경험하게 돼요. 그 마지막 여정에서는 완전히 개성화된 나, 본연의 나, 하나님이 창조하신 나를 경험하는 그런 시간으로 마무리가 지어집니다. 융은 사람들을 치료할 때 이러한 방식으로 치료를 하는데요. 처음에 고백,
그리고 명료화, 교육, 변형. 자, 이것은 어떻게 얘기할 수 있냐면 사람들이 만나서 그림책 심리 코칭을 할 때 책을 보고 자기 고백을 해요. 아, 나는 이랬어요. 이 주인공은 이런 것 같아요. 나는 우리 엄마가 안아주지 않았어요. 나도 좀 안기고 싶어요. 여러분, 안아줘 강의 제가 올려놓은 거 보셔요. 나중에 안 보신 분들은. 이제 그렇게 안아줘 그림책을 보고 그런 고백을 한단 말이에요. 고백을 하다 보면, 아, 나는 한 번도 안긴 적이 없는 것 같아. 또는 나는 사랑받지 못해서 나도 사랑을 못하는 것 같아. 이렇게 무의식에 이렇게 얼려놨던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에 대한 것들이 명료화돼요. 그러면 우리 뭐 할 수 있어요? 그 부족한 것들을 채워주는 교육을 할 수 있어요. 아, 이제부터 내가 사람들을 더 적극적으로 안아주고 사람들과 만나고 교류하는 그런 교육에 좀 참여해서 나를 좀 달라지게 변화시켜 볼 거야. 그 교육을 받으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변형. 예, 완전히 변형된 삶, 변화된 삶, 트랜스포메이션이 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돼요. 자, 바로 이런 단계예요. 굉장히 쉽죠? 마음성장학교에서는 제가 33년 동안 공부하고 교육하고 그리고 의식성장의 여정과 그 신앙 안에서의 또 사명을 찾는 여정들, 이런 많은 여정들을 통해서 비슷하지만 세상에 없는 아주 명료한 방법들을 통해서 마음과 의식을 성장시키는 방법들을 구조화하여 알려드리고 있어요. 코칭에는 코칭 철학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 이제 많은 코치님들이 참여하셔서 이렇게 알고 계시죠? 코칭 철학은 모든 사람은 온전하고 내면의 해답을 가지고 있는 창조적인 존재이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모두 다가 온전하다는 것에 기초해서 그림책 심리 코칭의 그 정의도 만들어졌어요. 마음성장학교 그림책 심리 코칭은 바로 코칭 철학의 바탕 위에 조금 전에 우리 코칭 철학 봤죠? 모든 사람은 온전하고 내면의 해답을 가지고 있는 창조적인 존재다라는 것을 바탕 위에 심리학의 관점에서 다양한 심리학의 관점, 뭐 아까 프로이트 나왔고 그다음에 융도 나왔고 또 뭐 저는 엘버트 앨리스를 좋아해서요. 인지치료적인 요소들이 또 우리 융합이 돼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할 수 있고 또 마음성장학교 1급 과정에서는 우리 코치님들이 자기의 인생의 심리학자를 만날 수 있도록 또 제가 도와드리는데 심리학을 막연하고 어려운 것이다라고 생각했던 분들이 저랑 1급 과정을 1급 과정은 3일 여정으로 운영이 돼요. 제가 3일 여정으로 1급을 운영하는 이유는 대학원에서 공부하는 방식, 완전히 몰입해서 내 주제를 가지고 연구하는 방식, 그래서 결과를 만들어내는 방식들을 여러분에게 전수하기 위함이에요. 그 몰입의 경험을 한 번이라도 한 사람은 잊을 수가 없어요. 그것을 다시 반복해서 자기가 혼자 있을 때도 해낼 수가 있게 돼요. 그래서 제가 작가로서 또 연구자로서 이렇게 프로그램 개발하는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방식을 그 3일 과정 안에 응축해서 담아서 알려드리고 또 한 달 동안 연구할 수 있는 시간을 드리고 또 피드백을 1대1로 해드리고 그래서 자기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을 하고 있어요. 프로그램 만든 다음에도 계속 전폭적인 지원을 해서 사업화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과정이에요. 그림책 심리 코칭은 다른 기관에서 하는 1급 과정, 2급 과정을 하고 전문가를 해서 그 리더가 하는 걸 똑같이 따라하는 과정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요소들 그리고 삶의 현장들 그곳에 맞는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개발해서 실제로 운영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요. 그리고 또 저와 함께 그림책 심리 코칭 2급 과정을 함께 나누고 싶다. 나도 이걸 전하고 싶다. 이런 분들에게는 제가 또 같이 할 수 있는 FT 과정을 만들어서 여러분이 자격증 과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어요. 코칭 철학의 바탕 위에 다양한 심리학의 관점에서 그림책을 전인적인 성장을 돕는 매체로 활용하여 존재의 회복과 성장을 촉진하는 프로그램, 그게 바로 마음성장학교의 그림책 심리 코칭 프로그램입니다. 저는 이것을 그냥 이게 나온 게 아니라 제가 수많은 사람들과 유치원에서부터 초, 중, 고등학교를 20년 동안 가르쳤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지금 13년 동안은 성인 여성들 안 만나본 여성들이 없는 것 같아요. 전 세대에 걸쳐서 정말 다양한 삶을 살고 있는 여성들을 다 만났는데 그분들을 통해서 이미 검증이 되고 또 성장을 우리 과정이 끝난 다음에 더 폭발적인 성장을 하게 되는 프로그램이 바로 마음성장학교의 프로그램들입니다.
자, 이번에는요, 이제 그림책 심리 코칭에 대한 이해를 아주 간단하게 이제 나눠드렸는데요. 이해가 되셨기를 바라고요. 마음성장학교 그림책 심리 코칭 성장의 로드맵을 좀 보여드릴게요. 그림책 심리 코칭이 좋아서 오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세요. 이게 2급 과정이에요. 저 여기 1급 과정은 여기 써놓지도 않았고, 마음성장학교는 이거 외에도 아니, 억만장자가 아니고, 뭐죠? 억대연봉? 요즘에 억대연봉 하니까요. 네, 여러분이 억대연봉 되게 할 수 있는 프로젝트 프로그램들이 또 많이 있어요. 여기다가는 담지 않았고 여기는 지금 인증 프로그램만 제가 담았습니다. 그림책 심리 코칭을 배우러 오시는데 이것만 하셔도 너무들 좋아하세요. 너무들 새로운 경험을 하시는데 저는 정말 제가 다른 제가 뭐를 이제 기대해서라기보다도 여러분 모두를 위해서 정말 권하는 건 마음성장 코칭을 꼭 하시는 거예요. 자, 코칭 철학을 알아야 이걸 코칭을 코칭답게 전해요. 물론 그림책 심리 코칭에도 우리가 아주 깊은 곳을 치유할 수 있는 그 코칭 프로세스들이 다 전해지고 있지만 기본 코칭을 배우시고 또 여기에서는 자신의 그 심층 무의식 속에서 자기를 늘 방해하는 자기 자신을 코칭할 수 있는 것들이 또 들어있어요. 다른 데서는 없어요. 기본 과정에도 없고 심화 과정에도 없어요. 그런 걸 다루는 데는. 영적인 영역에 있어서 아주 쉽게 재밌게 그걸 다룰 수 있는 코칭 프로세스가 여기에 또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하게 되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여러분이 그림책 심리 코칭을 하면서도 개인 코칭, 1대1 코칭 이런 것들이 되게 자유롭게 되세요. 그리고 코칭은 어디에다 융합해도 다 융합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굉장히 많이 성장할 수 있으세요. 조금 이따 우리 코치님들의 사례를 또 보면서 얘기 드릴게요. 그리고 바로 삶의 가치를 되찾는 8주 코칭, 마음성장학교 코칭인데요. 이거랑 이제 워크북이 있어요. 근데 이 코칭은, 그 사람이 준비된 상황에 따라서 굉장히 깊이가 다르게 경험되는 프로그램이에요. 준비 상황에 따라서. 이것은 엄청난 비밀 문서와도 같은, 네, 그런 프로그램이라서 제가 1년에 한 2번밖에 운영을 하지 않아요. 준비된 사람들이 마련됐을 때만 하는 프로그램이고 저희 연구원 과정에서는 마지막 심화 과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섣불리 뚜껑을 열지 않는데 이 심화 과정에는 이 책에 있는 것 플러스 또 KPC를 넘어서 KSC까지 가능한 코칭 기술이 또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네. 그리고 이제 이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그 생존 독서 8주 과정에서 읽었던 책이 또 여기에 또 책으로 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저를 만나 이거 뭐 다 저희 프로그램은 다 책으로 제가 다 오픈되어 있어서 여러분이 혼자서도 할 수 있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책으로 문서로 볼 수 있는 것은 자기 영역과 자기의 의식 수준과 자기의 경험 안에서 그걸 자기가 해석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물고기가 계속 물속에서 '하늘은 아마 이럴 거야.'라고 하는 그 추측이 계속 반복되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앞에 1인 기업 특강 그 7 강까지 올려놓은 거를 여러분이 또 그걸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늦게 들어오신 분들은 그걸 구입을 해서 보실 수 있게 해 놨는데 자기 틀을 깨뜨리는 방법은 자기와 전혀 다른 삶을 사는 사람, 또 내가 살고 싶은 삶을 먼저 만들어서 살고 있는 사람들과 어울리지 않으면 절대 경험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공부를 하시고 투자를 하시는 것을 정말 권해 드립니다. 예, 그래서 저하고 함께하는 여정 속에서는 그때그때 지금 여기에서의 삶을 경험할 수 있는 암묵지, 예, 그래서 책에는 기록되지 않은 그런 것들을 또 경험할 수 있겠죠. 그림책 심리 코칭은 이렇게 돼 있어요. 2급 과정을 이제 3일 과정 또는 24시간이니까 8주 여정 이렇게 해서 하고 있고요. 지금은 이제 8주 여정들을 다들 선호하셔 갖고 8주 여정으로 하는데 아까 1급 과정을 제가 3일 과정으로 한다 그랬잖아요. 그것처럼 사실 마음 성장 코칭도 이틀 과정, 그림책 심리 코칭도 3일 과정 이렇게 경험하는 게 여러분이 훨씬 더 리더가 되는 거에 도움이 되세요. 김은미가 어떻게 3일 동안 사람을 바꿔 놓는지, 어떻게 이틀 동안 사람을 다른 경험의 세계로 안내하는지를 여러분이 경험할 기회를 놓치고 있잖아요. 맨날 온라인 8주 과정만 좋아해 가지고. 그죠? 네. 사람은 어떻게 바뀌죠? 사람은 이렇게 바뀌어요. 눈 깜짝할 사이에. 네. 여러분이 아주 멋진 광경을 딱
본다고 생각해 봐요. 높은 곳에 올라가서. 그걸 본 즉시 바뀌잖아요. 그거랑 똑같아요. 그래서 마음성장학교의 여정이 오프라인으로 언제 열린다 그러면 예 여러분 그냥 막 참여하세요. 그리고 우리 코치님들은 복습으로 참여할 수 있어요. 저 같으면은 여행 간다 생각하고 그냥 참여하죠. 예. 근데 우리 코치님들 배웠다고 안 오고 그러면 안 되고 저도 막 1,000만 원짜리 이런 코칭도 저는 그 복습이 열린다 그러면은 복습 가서 봉사하는 거죠. 새로 참여하는 사람들을 막 이렇게 그리고 사람들을 살펴보는 거죠. 자 어떤 게 다르냐면요. 처음에는 내가 아무것도 모르고 와서 막 내가 '이게 뭐지, 뭐지?' 이런 두려워 가지고 막 하면서 막 내가 변화되는 경험을 했어요. 여러분이 복습 과정에 참여하면 어떤 경험이 되냐면 내가 경험했던 것을 처음 와서 막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경험하는 사람이 변해가는 여정을 여러분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거는 엄청난 공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걸 현장에서 또 적용하고 할 때 굉장히 도움이 되죠. 그래서 만약에 오프라인 여정으로 복습으로 참여하세요 이런 게 있으면은 막 참여하세요. 음 네. 아셨죠? 네. 그리고 네. 그래서 이제 2 급을 하시게 되면 이제 1 급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고요. 1 급은 3일 과정으로 하면서 나만의 프로그램을 기획하실 수 있게 만들어 드리고요. 그다음에 심리학을 친구로 삼아서 여러분이 다양한 심리학을 여러분 프로그램이나 강의에 융합해서 아주 재미있게 전달할 수 있게 그렇게 만들어 드려요. 그리고 이제 FT 과정이 있는데 FT는 저처럼 이 2급 과정을 이제 올해 하반기부터는 우리 코치님들이 이제 FT가 생길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이 이제 자기가 있는 지역에서 이 과정을 운영하게 되실 거예요. 저는 지금 이 2 급이 85만 원에 운영을 하는데 우리 코치님들은 이제 각자 자신의 고객에 맞게 저랑 이제 좀 상의를 해서 정하셔 가지고 운영을 하실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여러분이 이걸 배웠다고 해서 이거를 막 이렇게 마음성장학교 자료를 자기 마음대로 응용해 갖고 쓸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이제 FT가 되시면 저처럼 어디 특강에 나가시거나 일회성 특강 뭐 사회 특강 이런 거 할 때 마음성장학교 FT로서 그 자료를 마음껏 활용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집니다. 그리고 여기 인제 이 전문 강사는 또 뭐 돈을 내고 또 배우냐 그게 아니라 이제 1급 이상 되는 분들에게는 제가 협력 코치로 지원해서 또 그분들이 뭐 지방에 인제 강의 요청이 오거나 그러면 그분들을 가서 하실 수 있게 해 드려요. 근데 여러분이 협력 코치만 하고 나는 FT를 안 할래 하면은 그건 되게 손해죠. 왜냐면 이건 제가 드리는 혜택이에요. 제가 33년 동안 마음에 대한 공부도 하고 독서 논술 공부를 하고 수많은 책을 읽고 연구하고 제 삶을 갈아 넣어서 만든 거를 이제 여러분에게 돌려주는 거예요. 저 혼자 하지 않고 이것도 1급 과정도 다 알아서 이게 만들 수 있게 다 도와드리잖아요. 그리고 이것도 자격증 과정도 할 수 있게 다 해 드리고 그래서 이거는 혜택이에요. 인제 거의 10 명을 모집하는데 다 찼어요 이제. 그러니까 지금 한 2 자리, 1 자리, 2 자리 이렇게 남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해당되시는 분은 네 요번 주 제가 15 일까지 마감해 놨는데 우리가 일정 조율을 하기 위해서 만약에 하실 거면 빨리 하시고 마감하려고 합니다. 음 자 굳이 안 하실 거면 안 하셔도 괜찮으니까요. 그런데 인제 제약이 많이 있을 거예요, 자료를 사용하거나 이럴 때. 그래서 이거는 이제 여기부터 이제 여러분이 다 파트너예요. 2급 해도 다 저는 이제 다 이제 거기에 맞게 다 도와드리고 있어요. 그런 다음에 여러분이 운영을 해 봤는데 "너무 좋다." 그러면 나중에 마음성장학교 제가 하기 싫어지거나 지금 프랜차이즈 이런 거랑 뭐 지역센터 이런 거는 지금은 생각하지 않고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코치님들의 실력은 있으시겠는데 마음의 역량 이런 어떤 것을 다루고 소중한 것을 소중하게 할 수 있는 역량이 아직 쪼금 좀 우리가 더 배워야 되는 것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는 좀 나중의 일이에요, 비전에서. 우리 FT까지 그리고 함께 협력하는 거. 어제도 제가 강원도 교육을 가는데 사실 강원도에 인제 코치님이 한 분 계세요, 1 급까지 하신 분이. 근데 그분에게 기회를 좀 드리고 싶었어요, 지역 강사로서. 그래서 그분의 이력서랑 이런 거를 거기 교육청에 다 전해 드리고 이분 막 자랑해 드리고 뭐 그런 걸 다 했어요. 그랬더니 엄청 좋아하셨어요 거기서도. 그래서 그렇게 해서 같이 또 동행을 했어요. 자 이제 선배 코치들은 어떻게 성장했는지 제가 우리 협력 코치 지금 등록돼 있는 분들의 자료를 여기다가 그분들의 블로그나 인스타그램 이미 다 오픈돼 있는 자료예요. 그래서 제가 가져왔어요. 우리 코치님들에게는 얘기할 시간이 없었어요 오늘 급하게 만드느라고. 자 오늘 아까 7 시에 만들었어요.
그림책 심리 코칭이 아동 청소년 교육에 이렇게 활용이 되고 있어요. 이렇게요. 학교에서도 이렇게 청소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이렇게 우리 코치님이에요. 마음이음 연구소. 마음성장학교 연구위원 1기 선생님이신데요. 1기 코치님이신데 마음성장학교 연구위원 과정을 하게 되면은 이런 것들을 다 하게 되고 그림책 심리 코칭, 마음성장 코칭, 마음성장 프로 코치 해서 각 기관이나 이런 데서 이렇게 다 하실 수 있게 돼요. 자, 다음은 부모 교육과도 이렇게 연결이 돼요. 그래서 어머니들 교육에 이렇게 아이고 이게 순서가 바뀌었네요. 이렇게 참여할 수 있게 되고요. 또 다음은 우리 코치님 여기 아까 우리 조수경 코치님이신데요. 우리 코치님은 이게 지금 PPT가 여기다가 하니까 안 먹나 봐요. 어머 이게 안 먹네. 이게 지금 우리 코치님의 사진이 진짜 열정적인 사진이 대단한 사진들을 제가 이게 한 장씩 나오게 해 놨는데 한 장씩이 안 되고 그냥 나와 버리네요. 우리 코치님이 장애우들을 대상으로 우리 코치님은 이제 부모 교육도 하시고 학생들 교육도 하는데 이렇게 장애우들을 대상으로 얼마나 열정적으로 마이크까지 차시고 막 눈에 막 불빛이 나오게 하시는지 제가 막 깜짝 놀라고 있어요. 요렇게 장애우들을 대상으로 하시고 이것도 요번에 무려 10 회를 봉사를 나가기로 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자, 이게 평범한 사람들이 할 수 없는 일이죠. 마음성장학교를 통해서 성장하신 분들은 세상에 빛을 더하는 선한 영향력의 존재로 살아가면서 봉사의 현장에서 그리고 또 직업의 현장에서 자기를 성장시키면서 타인을 성장시키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분은 이제 1기 연구위원이신데요. 저랑 지금 3년 동안 동행을 하고 있어요. 힐링 원예 센터를 운영하고 있고 마음성장학교에는 실제로 많은 전문가들이 오셔요. 근데 이제 이 부분은 이분은 이제 음 3 년을 저랑 계속 동행하고 또 그때그때 코칭도 받으시고 뭐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런데 마음성장학교에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들을 다 가져가셨어요. 그래서 제 마음이 조금 좋지는 않았었어요. 그런데 제 포지션을 명확하게 또 이분을 보면서 생각하게 되었어요. 뭐냐면 마음성장학교를 통해서 이렇게 성장하시게 지원하는 거 그게 제일로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다행히 우리 코치님은 인제 힐링 원예를 해서 이렇게 나무를 심고 꽃을 심고 했는데 이게 너무 밋밋하고 인문학적인 요소가 소양이 자기한테 필요해서 여기서 오셔서 3년 동안 이제 여러 가지 인문학적인 소양을 키우시고 인간에 대한 이해를 키우시고 코칭을 배우시고 하면서 마음성장학교에서 코칭을 배운 뒤에 어떤 삶의 문제들을 봤을 때 사람들을 관리하고 또 센터를 운영할 때 완전한 리더의 마인드가 되셨어요. 그래서 우리 코치님의 블로그에 가도 마음성장학교 얘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요번에 이제 개발을 하신 거예요. 프로그램도 개발하시고 그래서 세상에 없는 이런 원예 치료 프로그램을 하게 되셨고요. 자 이분은 이제 그 사역에 운영하시는데 이거 왜 안타깝네요. 이게 왜 이게 안 먹지? 왜 이렇게 됐지? 자 우리 선교사님인데요. 선교사에게서 어린이 아동 그다음에 청소년, 청년 그리고 어르신까지 다양한 사람들에게 이런 것들을 전하고 그리고 선교사로서 또 인도도 갔다 오시고 뭐죠? 여기 어디죠? 예 카자흐스탄도 갔다 오시고 그래서 아마 전 세계에 이제 그 마음성장학교의 그림책 심리 코칭과 존재 경청 워크숍을 융합한 프로그램을 이렇게 전파하고 계세요. 여기는 지금 어린이들 그다음에 지역 아동센터 읽어 주시는 거고 청년들 또 어르신들, 은퇴 선교사님들 이런 활동들이 있는데 안 보이네요. 네. 자 여기 우리 선교사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저랑 같이 대화한 거예요, 인스타에서. 네. "내 손에 풍성한 도구가 있네요." 제가 이제 그 그림책 심리 코칭을 전 세계에 이렇게 전파하고 사랑을 전파하고 막 이렇게 인제 써 드렸어요. 그런 인제 도구로 활용하시라고. 그랬더니 예 "내 손에 풍성한 도구가 있네요. 누구에게나 어디나 마음 성장과 건강한 삶을 예 도전합니다." 이러면서 이게 선교사 아이덴티티가 있는 분에게 전파되니까 이 걷잡을 수 없이 아주 많이 전해지고 있어요. 다음은 이제 그림책 심리 코칭과 공예예요. 우리 코치님이 이렇게 공예 너무너무 향기로운 이런 소이 캔들인데 저희 연구소에 하나가 있는데 이거 여러분 이거 다 사세요 이거 진짜. 우리 코치님한테 사세요.
아주 그 공간 전체가 와 너무 향기로워졌어요. 너무 예쁘고 좀 깜짝 놀랐어요. 갈 때마다 너무 기분이 좋아요. 우리 코치님은 공예를 하고 그다음에 공예 그 공방을 운영을 하셨었는데 업을 이제 바꾸고 싶어서 막 그림책 심리 코칭을 배우게 되셨어요. 2 급을 배우고 망설이다가 또 1 급을 배우게 돼서 1 급을 이렇게 또 인스타에다 올려주셨는데 불과 이 3월 달에 배우신 거예요, 2023 년. 그런데 우리 코치님이 이렇게 공방 운영하는 이런 운영자를 또 해 보셨잖아요. 그래서 배움을 빨리 적용하실 수 있더라고요. 또 코치님은 이런 심리학을 배워본 적도 없는데 1급 과정을 통해서 자기만의 또 이런 공부의 시간을 갖고 또 이것을 연구해서 발표하는 시간도 가졌어요. 그리고 공예와 그림책을 융합해서 코치님이 공방에서 주로 초등학교 아이들을 많이 만나고 있었는데 그 아이들에게 어울리는 그림책 마음 놀이터라고 하는 이런 프로그램을 또 이렇게 만들게 되셨답니다. 네. 요렇게요. 그래서 되게 멋지게 이 프로그램을 이렇게 보면은 우리 도서관에서 해 보고 싶어. 우리 학교에서도 해 보고 싶어." 막 이런 프로그램을 요번에 만드셨어요. 자, 이 밖에도 그 마음성장학교 오신 분들은 자기가 만나는 대상에 맞는 또 중학교 학생들에게 맞는 또 청소년층 했고 뭐 시니어 프로그램 모든 프로그램을 다 자기에게 맞게 만들 수 있도록 그렇게 안내를 해 드리고 또 가르쳐 드리고 있어요. 음. 마음성장학교 카페가 있는데요. 요거 요렇게 여러분 사진 찍으면 카페 들어갈 수 있고요. 또 검색하면 또 카페에 가실 수 있어요. 카페에 들어오시면은 성장의 여정이 공유되어 있으니까 또 보시고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아직도 남은 질문이 있다면 이제 질문을 하시면 되는데요. 아까 이제 보여 드렸던 여러분이 쓰신 것들이에요. 그리고 이것도요. 네. 제가 여기 보니까 대체로 좀 했는데요. 아직 안 한 거가 있어요. 그거 제가 여기 보고서 좀 얘기를 드릴게요. 이렇게 "코칭 질문이 정리된 게 있나요?" 이렇게 했는데 모든 코칭 프로세스가 그 마음성장학교에는 굉장히 다채로운 프로세스가 있어요. 무의식을 이렇게 터치하는 거, 내면 아이 터치하는 거, 뭐 자존감 모든 게 다 프로세스화돼 있어요. 그래서 그거 한 개만 가져도 여러분이 만약에 자존감 코칭을 배우고 마음성장 코칭 안에 있는 자존감 코칭을 배우고 자존감 코치로만 해도 밥을 먹고 사실 거예요. 돈을 많이 버실 거예요. 또 그 속에 있는 또 다른 코칭, 또 내면을 치유하는 코칭들, 막 수많은 강점 코칭 뭐 다 있어요. 모든 게 다 프로세스화 되어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마음성장학교 코치들은 이런 질문 자체를 안 해요. 왜냐하면 자기를 계속해서 첫 시간부터 마지막 시간까지 계속 자기를 들여다보는 과정 안에서 저절로 올라오는 질문들이 생성되게 되어 있고 그 생성되는 질문이 굉장히 풍성해지세요. 그래서 질문을 따로 외부에서 배워야겠다라는 생각보다 마음성장 코칭, 그림책 심리 코칭, 마음성장 심리 코칭의 여정을 거치고 또 그밖에 다른 여정들도 많이 있는데 이러한 어떤 과정 속에서 그냥 질문을 만드는 사람이 되죠. 질문을 던지는 진짜 리더가 되는 과정을 실제로 살기 때문에 질문에 대한 책을 읽는다거나 이런 것들을 물어보는 분은 없어져요. 네. 그리고 여기 인제 다양한 장르의 책과 연결시키는 거. 예, 당연히 그림책은 하나의 매체예요. 문을 열게 하는 메타포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것을 하는 뭐 심리적인 어떤 지식이라든지 다른 책이라든지 이런 걸 연결하면 내가 만나는 대상에 따라서 더 깊이 있는 여정을 안내할 수가 있겠죠. 자, 근데 여기 인제 세 번째 분은 제가 너무 안타까웠어요 보면서 여러분. 우리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오래 걸릴지도 몰라도 왜 오래 걸리나요? 아주 빨라요. 마음성장교 이틀 만에 "와 유레카." 이러고 가신다니까요. 마음성장 코칭을 딱 배우잖아요. 요가원을 오랫동안 운영하셨던 분이 이틀 동안 마음 코칭을 하시고 "와 유레카." 이러고 갔어요. "난 이제 내 요가원에 있는 모든 사람을 다 코칭할 수 있어." 이러고 가셨어요. 자, 심 그림체 아니 그 미술 치료를 오랫동안 하셨던 분이 오셔 갖고 이틀 동안 하시고 나서 "와 내가 그동안 미술 치료하고 상담을 했는데 코칭을 배웠더니 완전 새로운 세계인데 내가 이틀 동안 배운 게 대학원 다닌 것보다 훨씬 더 가치 있는 시간이었다." 이렇게들 얘기하세요. 여러분이 오래 안 걸립니다. 네. 오래 걸린다는 신념이 있으세요. 자, 그리고 그림과 글로 책을 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모르겠으면 계속 모르겠는 거예요. 저를 만나면 책을 4주 만에 쓸 수 있어요. 저는 책을 다 4주 만에 썼어요, 제 책은.
그리고 요번에 청소년 마음 코칭은 일 주일만 했었어요. 왜 그렇게 할 수 있냐면요. 마음을 모으는 데 시간을 많이 쓰고요. 마음이 명확해지면 그때 시작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있을 때는 계속 모르겠으니까 이 모르겠다가 없어질 때 아마 하게 되시겠죠. 자, 천천히 준비한다. 왜 천천히 준비하죠? 뭔가를 하고 싶고 알게 되면 그냥 지금 하면 돼요. 예. 어떤 준비는 필요 없고요. 뭘 하고 싶은지를 아셔야 되고 그리고 그냥 시작하면 되는데 시작하고 방법을 모르는 거잖아요 지금은. 그러니까 방법을 아는 사람을 찾아가서 배우면 아주 빠르게 진행이 되죠. 그래서 '내가 정말 하고 싶은 거 맞나? 언제 하고 싶은 건가?' 네. 기간을 정하시고 뭘 하고 싶으신지 정하셔서 그 방법을 아는 사람을 찾아가면 한 달 만에도 책을 쓸 수가 있습니다. 제가 몇 주 있다가 책 쓰기 코칭할 거예요. 지금 우리 코치님들이 다른 공부들을 많이 하고 있어서 제가 지금 안 여는데 사실은 이 오픈 채팅방에서는 새로운 분들이 좀 들었으면 해 가지고 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책 쓰기 코칭을 열 거예요. 저랑 책 쓰기 코칭을 하면은 늦어도 2달이면 책을 다 쓰세요. 그리고 한 번 배운 걸 갖고 계속 쓸 수 있게 되세요. 제가 그림책 심리 코칭 원래 생기기 전에 그림책 읽는 어른이라는 걸 했는데 그 프로그램에 참여했던 1기 선생님이 지금 여러분이 잘 아시는 분이더라고요 보니까. 이태숙 선생님이라고 우리 선생님이 자기를 맨날 자랑하라 그래서 제가 자랑해도 돼요. 그분은 그림책 읽는 어른을 참여하시고 자기를 깊이 들여다보신 다음에 제가 "선생님 작가 되세요." 이렇게 해서 컨설팅을 좀 해 드렸어요. 그랬더니 선생님이 책을 쓰셨어요. 하루 한 권 그림책 읽는 시간. 근데 두 번째 책도 또 쓰셨어요. 두 번째 책은 인권 감수성 책 그리고 세 번째 책을 또 쓰셨더라고요. 엊그저께 같이 연락을 해 봤는데. 세 번째 책은 식물 감수성 책 뭐 이렇게 계속 책을 쓰세요. 그분뿐만 아니라 그냥 책 쓰기 코칭 때 또 얘기 드릴게요. 한 번 저한테 책을 쓰는 걸 배우고 마음 성장 근데 책 쓰기를 안 배우고 마음 성장 연구연만 해도 그냥 책을 쓸 수 있는 사람이 돼요. 왜? 자기를 깊이 들여다본 사람은 모두 다 자기가 대단하다는 걸 알게 돼요. 자기 안에 이야기가 많다는 것도 알게 되고요. 그래서 다 책을 쓸 수 있게 됩니다. 자, 상담 공부하고 있는데요. 그럼요. 상담만으로는 어 괜히 막 상담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상담을 되게 어렵게 가르치거든요. 심리학도 어렵게 가르치고 그런데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상담을 배우시면 이제 상담이라는 어떤 안경이 또 있으시니까 다양한 심리학자들의 안경 그리고 상담에서의 그 모션들, 그 태도들 이런 것들이 그림책 심리 코칭을 할 때 도움이 되시겠죠. 자, 그다음에 요건 아까 얘기 드린 것 같아요. 자, 요거는 꼭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얘기예요. 그림책에 대해 가볍게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방법. 그림책은 원래 가벼운 거예요. 우리 선생님에게 '그림책이 심오하다.'라는 어떤 생각, '깊이 있다.'라는 생각이 있으시다면 그 생각이 하나의 틀이 돼 갖고 그림책을 가볍게 접근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좀 '좋지 않다.' 또는 음 편안하게 만나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림책은 원래 가벼운 겁니다. 왜요? 0 세부터 어린아이들도 읽는 거고 마음이 지금 문을 열 준비가 안 된 사람들도 그냥 농담처럼 가볍게 읽을 수 있는 거니까요.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 내가 생각하는 만큼의 깊이를 전달하고 싶으면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우리 선생님은 그런 마음인 것 같아요. 이제 깊이 있게 뭔가 심오함을 경험하셔서 그걸 좀 전해 주고 싶으신 것 같아요. 그럴 때는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눈높이로 시작을 했다가 음 이야기가 이제 많이 나오고 나면 음 전달하는 사람의 메시지도 전할 수 있잖아요. 그때 "여러분 이런 생각들을 하셨군요. 그런데 저는 이 책을 읽고 이렇게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제 이야기를 들으시니까 어떤가요?" 라고 이렇게 여러분의 마음을 나누실 수가 있어요. 그럴 때 사람들은 '오 나는 그냥 이렇게 가볍게 봤는데 우리 선생님은 이런 것도 느끼시는구나.' 하면서 뭔가 새로움을 머리로 설명으로 주는 게 아니라 그냥 경험시키는 거죠. 예. 그렇게 경험시킬 수 있어요. 그다음에 여전히 기억에 남는 수업. 전 모든 수업이 기억에 남죠. 그리고 우리 선생님들은 가끔 저한테 인제 몇 년 지난 다음에 톡을 보내세요. 저를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이러는데 다 기억합니다, 다. 저기 막 도서관에서 수업하신 분들도 다 기억합니다, 여러분. 네. 음 네. 예 이거 그러니까 어떻게 더 많은 울림을 줄 수 있을까요? 요것도 아까 그거랑 똑같은 것 같아요. 여러분이 깊은 울림을 느꼈다면 그것을 진실되게 나누시면 돼요.
근데 이제 성인인 경우에 대체로 이제 그림책을 무시할 수 있거든요. '아니 왜 우리가 그림책을 봐?' 이럴 수 있는데 여러분이 그것에 정돈이 돼 있으셔야 돼요. '아 나는 그림책이 누구하고도 어울리는 굉장히 좋은 매체라고 생각해.'가 여기에 딱 있으셔야지 어른들한테도 진지하게 가지고 가서 본인이 깨달은 걸 이렇게 나눌 수 있어요. 그럼 사람들이 '아 저런 게 있네.'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여러분이 "아우 여러분 이거 애들이나 보는 건데 오늘은 이거 한번 보시죠." 막 이러면서 막 자기가 가지고 간 그림책을 비웃고 그러면 듣는 사람들이 되게 시시하게 경험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내가 좋아하는 것을 누구보다도 더 좋아하고 존중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소개하면 사람들이 또 되게 깊은 감정을 느낄 수 있어요. 제가 그림책 수업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아까 말씀드렸어요. 저는 코칭을 방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사람을 존중하고 그리고 그 수업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더 깊이 사랑하고 신뢰하는 사람, 그래서 책임감 있는 리더가 되게 하는 거, 책임감 있고 창조적인 자유로운 그런 리더가 되게 하는 거, 그게 제 수업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에요. 음. 실제로 이루어지는 이 현장 사례는 제가 성인 사례 그다음에 초등학교 사례 해 가지고 지금 VOD랑 PDF를 판매하는 게 있어요. 그걸 오랫동안 이제 세미나로 열었었는데 세미나를 많이 해 가지고 지금은 그걸 그냥 워크북을 또 이렇게 사서 복사를 해서 쓰셔 갖고 그러면 여러분 저작권에 어긋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그냥 공유한다는 마음으로 PDF를 드리니까 PDF를 이렇게 프린트하셔 갖고 그냥 수업에서 막 쓰시고 네 마음대로 하세요. 그거 1회 상담비도 안 되는 비용이니까 그거 올려 놨으니까요. 우리 단톡방에 있어요. 그거 필요하시면은 보시고 그렇게 해도 아마 영감을 지금 수업하시는데 영감을 받는 수업이 되실 거예요. 음. 자 수업하면서 네 요거는요. 소통할 때 만들기 활동을 많이 넣었는데 우리 인제 뭐 예를 들어 공예라든지 원예라든지 또 뭐 그 밖에 여러 가지 할 때 만들기 활동을 많이 하게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럴 때 사람들이 되게 좋아하죠. 그래서 만족도는 높지만 "심리 코칭과 융합이 잘 될지 조금 염려가 된다." 이러셨는데 이럴 때는 자 운영하는 사람이 자기가 지금 뭘 하고 있는지를 명확히 아셔야죠. 내가 지금 심리 코칭하고 있는 거 아니잖아요. 예를 들면 이거 오픈된 공간에서 학교라든지 뭐 도서관이라든지 하는 곳에서 공예 활동이나 또는 원예 활동이나 뭐 미술 활동을 통해서 그림책을 읽고 그런 걸 한다라고 했을 때 '내가 심리 코칭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그림책 원예를 한다. 그림책 뭐 공예 활동이다.' 그냥 그렇게 정의 내리고 하시면 되세요. 염려를 하실 필요가 없이 내가 지금 물론 그림책 심리 코칭을 배웠지만 모든 그 만약에 4 차시라면 4 차시가 다 뭐 그 심리를 코칭하고 이러지 않으셔도 잔잔한 마음들이 터치되는 거 그것도 뭐 심리적으로 건강한 사람이 되는 방식이기 때문에 좋고요. 또 하나는 염려보다는 '내가 지금 오늘은 뭐 하고 있는 거지? 내가 오늘은 원예에 방점이 찍혀 있구나. 내가 오늘은 그림책을 소개하는 거에 방점이 찍혀 있구나. 내가 오늘은 코칭을 하고 있구나. 이거를 스스로 정의 내리시고 그 안에서 자유롭게 하시면 됩니다. 자, 청소년 마음 특강. 이거 아까 제가 공유 드린 영상을 보신 거예요. 2030. 제가 그거요. 한 1,000여 명의 청년들을 돕고 살렸어요. 청년들이 저한테 그 영상 이제 영상으로 본 친구도 있고 또 시간이 되는 근로 친구들은 영상으로 공유했고요. 아닌 친구들은 제가 오프라인으로 만났어요. 2020 년부터 2023 년까지. 한 1,000여 명의 대학생들, 청년들을 만나서 그 프로그램을 안내했는데 저한테 그거 덕분에 자기가 진짜 살아났다. 진짜. 네. 얼굴이 달라졌어요 애들이. 막 진짜 4주 만에. 그런 프로그램이에요. 그게 이제 올려져 있어요 여러분. 그것도 구입해서 즉시 볼 수 있고요. 그리고 그것보다 여러분은 그림책 심리 코칭 8주 과정에 참여하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그다음에 그림책 아니 코칭 질문과 그림책 여기 이거 질문 아직 안 끝났네요. 타인을 존중하는 그림책 선택하는 거 아까 알려드렸죠? 내가 보고 '와 이거 너무 좋다.' 그거를 먼저 한 3번 4번 읽으시고 정말 좋으면 그 책을 공유하시면 되시고요. 네. 그림책 심리 코칭에 오시면은 다 할 수 있게 해 드려요. 다 할 수 있어요.
네. 근데 이제 간혹 나는 배웠는데 안 되는데 이런 친구들은 이런 친구랜다. 이런 우리 코치님들은 주로 어떻게 참여하셨냐면 막 끄고 참여하고 들락날락하고 돈을 그렇게 냈는데도 이제 여러 가지 상황상 아기들 돌봐야 되고 막 이래 갖고 집중을 좀 못하고 참여하신 분들은 네 좀 안타깝죠. 그래서 아무 때나 다시 네 복습하시면 돼요. 그리고 해 보셔요. 계속. 근데 집중해서 잘 참여하시고 또 물론 인제 현업이 있으셨던 분들은 정말 즉시 적용하시죠. 그다음에 코칭 질문, 그림책 코칭 운영하며 꼭 해야 하는 성찰글 또는 노하우 이게 뭐죠? 코칭 질문과 그림책 코칭 꼭 해야 하는 성찰글, 노하우? 네. 이런 거 예 다 가르쳐 드려요. 이거 지금 새로 오신 분들이 쓰신 건가 보다. 이런 게 다 가르쳐 드리죠. 다 있습니다. 그다음에 코치 자격증 아까 소개해 드렸고 존재 경청은 오셔서 이제 경험을 하셔야 되겠네요. 그다음에 내가 진짜 원하는 마음을 어떻게 찾을까요? 예. 마음에게 물어봐야겠죠, 계속. 그리고 마음을 신뢰하고요. 마음에게 물어봐 놓고 여러분 질문을 했으면 대답을 들어야 되죠. 그죠. 엄마들이 늘 애들한테 질문하잖아요. "너 그렇게 하면 맞아, 틀려?" "맞아." 그러면 "맞긴 뭐가 맞아? 틀렸잖아." 막 이러잖아요. 자 질문을 했으면 질문을 대답한 사람의 말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자 스스로에게 "너 진짜 원하는 게 뭐니?" "나 자고 싶어." 그럼 자야죠. 근데 여러분 그 말 안 듣잖아요. "나 자고 싶어." 이러는데 자기는 "왜 자? 너 지금 정신 못 차려?" 막 이러잖아요 자기한테. 그래서 마음의 소리를 못 듣는 거예요. 자 진짜 원하는 거를 어떻게 찾냐면 그렇게 "너 진짜 뭘 원하니? 나 자고 싶어. 나 세상 만사가 귀찮아. 귀찮구나." 그래서 좀 내 이야기에 수긍을 해 주고 나를 좀 이렇게 내 말을 좀 들어 주세요. 거기서부터가 시작입니다. 그리고 마음성장학교에 오시면은 찾을 수 있는 길을 훨씬 더 빨리 그리고 더 좋은 길을 찾을 수 있겠죠. 진정한 리더요? 아까 말했죠? 자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전하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자기를 사랑하고 타인을 사랑하고 그리고 너무 애쓰고 노력하지 않으면서 살아가는 건데요. 그냥 본연의 자기의 색깔대로. 너무 애쓰지 않으면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되고 어 그래요. 그래서 그런 시간들이 필요하죠. 내가 누구인지 알아야 되는 시간들이 필요하고 내가 누구인지 알았으면 그 쓰임새에 맞게 그 모양새에 맞게 자기가 해야 될 일, 마땅히 해야 될 일을 책임지고 열심히 해내는 사람. 그래서 세상에 빛을 더하는 사람. 그런 사람입니다. 자,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우리는 오늘 그래도 시간이 많이 오버 안 됐네요. 다행이네요. 다 했는데요. 여러분 이제 우리는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여러분에게 이거는 정말 큰 배움이에요. 여러분이 이걸 큰 배움으로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오픈 채팅방에 들어올 때 여러 번의 절차가 있고 그리고 그 절차에 맞게 신청을 하게 돼 있거든요. 그것은 뭐냐면 '내가 지금 배울 준비가 됐습니다.'를 스스로 점검하는 거예요. 자 어떤 분들은요 그걸 쓸 때 막 투덜투덜이 올라와요. '아 이거 뭐 몇 번이나 물어보는 거야? 왜 이것도 해야 되는 거야? 이런 거 쓴다면 나는 갈 수가 없어.' 그럼 우리는 아직 준비가 안 된 거예요. 그럼 안 들어도 돼요. 그런데 그 절차를 밟고도 '나는 들을 거야.' 그랬으면 우리는 준비가 된 거예요, 마음의 준비. 그리고 과정이 끝났어요. '이걸 무료로 들었네?' 무료로 들었지만 여러분이 저를 도울 수 있어요. 그건 뭐냐면 우리가 함께한 시간에 대해서 성찰 글을 남김으로 인해서 우리는 이렇게 동등해지는 거예요. 주고 받는 것이 균형을 잃게 되면 우리 안에 나쁜 마음들이 자라나기 시작해요. 그런데 이 주고받는 것에 균형이 맞춰지면 우리 안에 건강한 이런 공동체 의식 그런 것들이 생겨나게 돼요. 동반 성장의 마음들.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여정을 마치면서 단톡방에 이렇게 그림책 심리 코칭 Q&A 특강 하시고 이렇게 뭐 여러분 오늘 배우고 깨닫고 느낀 것, 생각한 것들을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림책 심리 코칭은 지금 4월 18일 날 개강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4월 18일 날 개강하시면 저랑 4월 달, 5월 달, 6월 달까지 하시고 여름방학부터 신나게 나누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거는 일단 여기까지 하고요. 여러분 중에 바쁘신 분은